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한 11조 333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은 공무원 2,575명 증원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으로 투입됩니다. 정부는 민간기업 채용이 집중되는 올해 추석 전까지 일자리 추경 예산안의 70%를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최대한 집행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일자리 여건 개선, 일자리 기반 서민 생활 안정 등의 추경 예산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신고리 오리코기 공론화위원회가 오늘 오후 4시 30분 첫 회의를 엽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을 설계하고 시민 배심원단을 선정하며 시민 배심원단은 공사를 영구 중단할지 아니면 재개할지를 10월 중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으로 그 기일은 10월 21일 토요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수출기업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식으로 간접 수출하는 금액의 규모가 연간 80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접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48.4%를 차지했는데 중소기업의 간접 수출은 지난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6.5%씩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무역협회는 수출로 인한 혜택이 최종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오이와 수박 주산지가 침수 피해를 입으며 이들 품목의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 결과 지난 21일 기준 오이의 평균 소매 가격은 상품 10개당 1,800원으로 1년 전보다 80%, 한 달 전보다는 142%나 급등했습니다. 수박 한 통당 평균 소매 가격도 17,900원으로 평년과 비교해 14% 상승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까지 조금씩 고점을 높여가며 역사적인 고점을 만들어가던 코스피가 오늘 하루는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낙폭도 크지 않고요. 적당한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그간 많이 올랐던 종목들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출회가 되는 모습이고 대형 종목군 시총 상위주들 위주로 올랐기 때문에 시총 상위주들은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철강금속 쪽이 많이 빠지는데요. 포스코, 동국제강 등이 오늘 조정이 좀 나옵니다. 이외에도 삼성전자나 삼성물산, SK 등의 그간 많이 올라온 종목들 역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반대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은행주 등을 비롯해서 여타 종목들은 오늘도 잘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등에 대비한 통신업종 등도 오늘 잘 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오늘도 잘 가는 모습이네요. 680선까지 한층 다가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소식을 저희가 조금 전에 들려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에 여전히 있는 모습입니다. 3%대의 성장률을 기대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SK하이닉스, LG전자 등의 IT 종목들 실적 발표가 줄줄이 예고가 돼 있습니다. 좋은 흐름을 가져가기에는 시장 여건은 괜찮다라는 분위기인데 혹시나 나올 수 있는 돌발 악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돌다리는 두드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이슈들을 주의하면서 이번 한 주 보내야 할지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현재 2,448.37포인트, 불과 0.07%만이 하락하면서 말 그대로 약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로는 한 1포인트 정도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49포인트부터 2,444포인트, 위아래로 코스피 전체 지수 대비했을 때 5포인트 정도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거의 움직임이 없는 보합권 수준의 코스피다. 사실 지수로만 볼 땐 재미가 굉장히 없는 날일 수도 있는데 개별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응하시는 분들께서는 또 종목별로 대응을 하실 걸로 보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 기관이 사고 외국인이 팠는데 그동안 열심히 사고 있던 외국인이 오늘은 조금 1,885억 원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1,093억 원 사는 가운데 금융투자 쪽이 오늘 많이 삽니다. 1,155억 원 사고 있고요. 투신연계금은 반대로 모두 팝니다. 자, 이제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SK하이닉스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이로 인해서 아직 실적 발표가 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잘 달립니다. 72,400원 유일하게 상승하고요. 삼성전자, 현대차, 한국전력 모두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 14만 5천 원대까지 다시 밀려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네이버,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그룹주들 전체적으로 빠지고요. 네이버도 7,000원 빠집니다. 그리고 포스코 그간 강하게 올라왔었는데 오늘은 2%대 조정이 좀 나오네요. KB금융 같은 경우에 KB손보에 대한 주식 호재도 분명히 있고요. 실적도 잘 나오기 때문에 6만 원 부근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신한지주, LG화학, 현대모비스, SK텔레콤, SK까지 5종목인데 일단은 금융주들 잘 달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동차주들 조금 오늘 주춤합니다. 하지만 통신업종 SK텔레콤 오늘 또다시 2%대의 급등이고 LG화학도 하루 쉬었다 오늘 다시 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677.24포인트입니다. 이제 680포인트까지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코스닥 지수 계속해서 잘 달리면서 좋은 모습 보여줍니다. 일중 흐름들 그래프를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679포인트, 680포인트 근접했다가 상승폭 좀 내줬습니다. 현재는 강보합 수준까지 내려와 있고요. 오늘의 저점 부근입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저점 부근이라고 해도 역시나 보합권 수준이고요. 하루 종일 선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치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외국인은 매도 물량이 나오긴 하는데 5억 원 정도입니다. 매수로 조만간 전환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기관이 139억 원 파는데 기관 가운데서 금융투자 투신은 10억 24억 원 사고 연기금만이 128억 원 순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체크할 텐데요. 셀트리온 오늘도 오르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회사의 하반기 코스닥 IPO 대어라고 불리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장 얘기가 나오면서 지난주부터 조금씩 다시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메디톡스 60만원대는 안 꺾입니다. CJN의 군함도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긴 하는데 오늘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코미팜이 지난주부터 강하게 올라오면서 어느새 42,000원대까지 올라오고 시총 4위 지키고 있습니다. 로엔이 0.7% 하락하면서 85,000원대고요.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머티리얼즈도 1.5% 기술적 반등 구간에 살짝 올라오고요. 오늘 보톡스 관련주들이 조금 2%대 양대산맥이 지금 휴젤 또 빠지고 있고요. 메디톡스도 빠졌었죠. 바이로메드 0.78% 하락. GS홈쇼핑이 23만원대 회복했고요. 신라젠 1.28% 낙폭이 있습니다. 11위부터 15위 체크해보도록 하죠. 나노스가 오늘도 상승합니다. 4.33% 상승하고요. 원익 IP에서 살짝 쉬어갑니다. 컴투스가 지금 오늘 게임주들이 전체적으로 좋지 못합니다. 게임빌, 컴투스 전체적으로 오늘 낙폭이 좀 있고요. 컴투스 역시 4%대의 급락입니다. SFA, 제일홀딩스 상승하는데 특히나 SFA 39,000원대 다시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1120원대 무너지면서 다시금 내려옵니다. 1115원 80전까지 무너졌고요. 0.2% 하락. 원화는 지지난주부터 지속적인 강세 흐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 양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장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매크로팀의 최현기 팀장입니다. 팀장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주말에 가장 화두는 추경 예산안이 통과가 되느냐 국회 본회의를 여러 가지 정적수 얘기 때문에 지연되기도 하고 말이 많았던데 통과했습니다. 좀 한 700억 원 정도 깎이긴 했다고 하는데 일단 이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긴 한 것 같은데 국내 증시는 올라온 부담 때문일까요? 조금 숨고르게 하는 모습입니다. 동향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주말에 11조 원 규모, 당초 예상보다는 좀 금액이 줄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액수의 규모에 따른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좀 진통을 겪긴 했습니다만,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에 통과됨에 따라서, 그래서 집행 시기가 좀 문제긴 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빨리 집행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물론 지금 정부 쪽에서는 이를 좀 빨리 추진해서 추석 연휴 전까지 좀 70% 정도 올해 좀 과감하게 좀 집행을 하겠다라는 취지를 밝히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올해의 아마 경제 성장률을 견인하는 어떤 재고 효과 자체는 좀 크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러한 어떤 추경 편성에 따른 어떤 경제 성장률 재고 효과는 내년에 좀 더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추경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지금 숨고르기 장세를 좀 연출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그 트럼프 대통령 어떤 특검과 관련된 어떤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좀 하락 마감한 부분이 있고 또
국내 증시가 이제 지지난주부터 사실은 7거래일 연속 지금 사상 최고치 경신을 해오고 있는데, 그러한 어떤 상승에 따른 피로감, 또 레벨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좀 숨고르기 장세를 좀 연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추경 같은 경우는 이제 분명히 이제 경제 성장률 제고 효과는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추경 자체가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추경이 편성됐던 사례들을 보면 내수 경기가 극도로 좀 부진하거나 아니면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어떤 경제 성장률이 큰 폭으로 떨어졌을 때, 그럴 때 이제 추경이라는 것들을 써서 어떤 경제 성장률의 하방 경직성을 좀 확보하는 쪽으로 많이 썼기 때문에 추경과 사실은 이제 코스피 지수와의 이제 상관관계는 사실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일자리 창출 대책 자체는 어쨌든 즉각적으로 뭐 일자리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야 이제 소비 심리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뭐 키우는 정도의 효과 정도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오히려 이제 이러한 어떤 이제 이미 이전부터 이제 추경 편성에 대한 기대감을 좀 선반영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추경이 예산안이 이제 국회에 통과됐다는 이슈 하나로 코스피가 레벨업 될 가능성 낮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여전히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2분기뿐만 아니라 3분기의 어떤 실적 추정치, 상향 조정 여부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추경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수출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0일까지 1일부터 20일까지 뭐 수출세를 보니까 여전히 수출은 호조세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수출들의 실적 기대감이 좀 높아진 상황인데 어떻게 좀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지금 20일까지 7월달 수출 실적이 나왔는데 지금 22.4% YOY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반도체 수출이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에 상반기대 좋지 않았던 자동차 등의 이제 수출 호조세가 이제 확인이 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월말까지 증가세를 유지를 하면 지금 2011년 12월 이후로 처음으로 지금 9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기록하게 되는 거고요. 내수 경기가 상당히 부진하긴 합니다만 수출 경기가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경기 어떤 회복에 대한 기대감 계속 좀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금 유가가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저점이 크게 깨지진 않는 상황, 바닥을 다지고 있는 과정이 진행 중에 있고요.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좀 과도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좀 저점을 그러니까 1,100원을 더 깨고 내려가기보다는 지금 이 수준에서 좀 바닥을 다지지 않겠냐라는 인식이 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화 표시 수출 역시 좀 전달에 이어서 증가세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좀 대형 수출주들의 어떤 이익 개선 기대감에 좀 연결되면서 지금의 어떤 IT를 포함한 시클리컬 업종들의 어떤 양호한 퍼포먼스를 지지해주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뭐 이에 맞춰서 투자 전략도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좀 거시적으로 볼 때 투자 전략 어떤 방향성이 좋다고 보십니까? 지금 분명히 이제 증시의 어떤 상승 에너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미국 증시 쪽에서 지금 트럼프와 관련된 어떤 정치적 불확실성, 그리고, 또 이번 주에도 FOMC 회의 이런 어떤 경기 심리 등이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숨고르기 장세를 어느 정도 좀 단기적으로 좀 염두에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IT와 이제 금융주는 여전히 연내에 계속 가지고 가야 될 토픽, 그 밖에, 지금 7월 말과 8월에 접어드는 시점에서는 소재 업종이 지금 계속 그 조정 국면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재 업종에서 좀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타이밍이 아닌가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좀 내수주 쪽보다는 대형 수출주 중심의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매크로팀의 최영기 팀장이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추경 얘기 저희가 잠깐 해봤는데, 국내에서는 추경 이슈라면, 글로벌적으로 보게 되면, FOMC가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지수 보니까 전년 동월비 1.6% 플러스로 좀 약했던 만큼 정책 변경의 큰 방향성에 대한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런 중론들이 대두가 되고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가장 화두잖아요. 언제쯤 금리 인상이 나설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네,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볼 때는 추가 금리 인상 횟수는 연내는 0.5에서 0.6회 정도 상당히 지금 확률상으로 지금 낮아졌고요. 내년에도 1회 정도로 시장은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엘렌 의장을 포함해서 FOMC 내 그 주주파들 같은 경우에는 연내 한 번 정도 추가 금리 인상 그리고 보유자산 축소를 생각하고 있지만 FOMC 내에서도 물가를 둘러싼 다른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연내 추가 금리 인상 여부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단정 짓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만큼 이번 FOMC에서는 보유자산 축소 결정과 관련된 명확한 고지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9월달 들어가면은 새 FRB 의장이 지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때 9월 이후에 추진한다는 것은 불확실성을 하나 생긴다는 요인을 고려했을 경우에 이번 회의 의사록에 보유자산 축소를 9월부터 이제 시작한다는 이야기가 포함되지 않을까. 그리고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해서 세부 계획과 함께 외환 채권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완만하게 추진하겠다는 코멘트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주식 시장이 금요일부터 발표될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에 당연히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미국 경기가 어떻게 될 것으로 조금 더 이제 스트롱하게 강해질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이에 따라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코멘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소장님은. 네, 지난 주말에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의 그 경기 예측 모델 GDP 나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상당히 미국의 GDP 성장률을 추정하는데 아주 유용하고 신뢰도가 상당히 높았는데요. 연율로 2.5%까지 회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분기 미국의 성장률이 연율로 1.4%에 그쳤던 것은 1, 2월 달에 한파로 인해서 개인 소비가 부진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2분기에는 이런 기후 악영향이 사라졌고요. 소득이라든지 그리고 고용 환경이 좋은 상태에서 소비, 주택 투자가 모두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ISM 제조업 지수, 비제조업 지수, 그리고 수출 지수와 같은 쪽이 개선이 됨에 따라서 설비 투자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IMF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년도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오늘 2.1%로 동결했습니다. 아무래도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는 경기가 회복되겠지만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세제 기업과 예산 편성의 불확실성이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봤는데요. 현재 미국 안에서 중고차 가격 하락이라든지 신차 판매 대수 감소에서 보듯이 현재 경기 회복세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지는 않는 게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2분기 성장률이 2.5%를 소폭 상회를 하더라도 추가 금리 인상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시장의 포커스는 보유자산 축소에 맞춰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미국 쪽 얘기 들어봤으니까 유럽 쪽도 가봐야 될 텐데, ECB 같은 경우에는 금융긴축에 지금 나설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그냥 쓱 넘어가는 것 같긴 한데, 달러 약세나 미국 증시의 화랑 같은 경우에는 계속될 것으로 보는지 궁금하고요. ECB가 그렇다면 긴축에 언제쯤 나서느냐, 이것이 시장의 가장 큰 관심거리인데 언제쯤으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네, ECB 쪽에서도 지금 물가 상승 압력이 서서히 좀 올라오고 있고요. 또한 경기도 미국만큼이나 지금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편입니다. 양적 완화의 후속으로 현재
독일을 비롯해서 프랑스 각국들의 경기도 좋아지고 있고요. 뭐 그리스라든지 이탈리아 경기도 좀 살아나는 신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유럽에서도 9월 달까지는 금융 정책의 정상화를 모색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무래도 양적 완화와 관련된 테이퍼링은 12월 달부터 추진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 그 확률이 점점 낮아지고 유럽이 금리 인상에 들어가고 캐나다도 금리 인상을 시작했고 이런 측면은 아무래도 세계 그 외환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켜줄 뿐만 아니라 자금 이동의 주요 원인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주식 시장에도 커다란 그 분기점이 될 수가 있는 만큼 앞으로 그 금융 시장과 관련된 상당한 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좀 유익 있게 이 부분을 좀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FRB 쪽도 지금 이제 후임 인사를 물색하고 있고, 뭐 이게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시장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옐런 의장 후임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예측하고 있는 유력한 후임 FRB 의장, 옐런 의장에 이어서 누가 될 것이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FRB 의장의 후임자로는 한 63명 정도 후보가 거론이 되고 있고요. 이 중에 14명 정도가 임명이 될 확률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 그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에 따르면은 가장 유력한 후보는 아무래도 게리 콘인데요. 13.7%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한 그 트럼프의 그 정책 자문회 의장을 맡고 있는 전 FRB 의사인 캐비 워시 같은 경우에도 한 11% 확률을 갖고 있고요. 스탠퍼드 대학의 존 테일러 교수, 그리고 미국 컬럼비아 경영대학원의 글렌 하바드가 이제 그 뒤를 잇고 있는데요. 뭐 4년 전 당시 그 버냉키 의장의 후임으로 이름이 오르내렸던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있었지만 여당인 민주당이 엘렌 부의장을 강하게 추천함에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이 엘렌 부의장을 차기 의장으로 지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힘 빠진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유력한 그 후보인 게리 콘보다는 다른 사람을 좀 추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때문에 앞으로 공화당이 세제 개혁이라든지 재정 정책에 좀 우호적인 인물이 앞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선 앞으로 트럼프라든지 의회 그 주요한 코멘트에서 그 힌트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일단 금융시장에서 이 의장이 바뀌게 되는 건 굉장히 큰 충격이 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또 가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 반기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지 좀 궁금하고요. 말씀해주신 게리 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후보로서의 자질이 좀 있는지 간단하게 브리핑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뭐 금융시장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그리는 그 FRB 의장 모습은 업무 스타일상 말수가 적고요. 단어 선정에 매우 신중하면서도 시장의 의외성을 던지지 않는 그야말로 지루한 스타일의 의장이라 그럽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존경을 받을 만한 통찰력이 있는 경제학자들을 원하는데요. 이는 목소리가 큰 연방은행 총재라든지 FRB 이사들의 그 합의를 이끌어낼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지만 연준을 이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리 콘 씨 같은 경우에는 유력한 후보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골드만삭스에서 오랜 기간 채권 주식 글로벌 보안 책임자를 지냈기 때문에 금융 경력을 충분히 갖췄습니다. 하지만 연준 의장이 갖춰야 될 덕목이죠. 성장과 고용과 관련된 다양한 모델을 갖고서 분석하고 이를 시장에 통찰력 있게 집행을 시켜와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그 게리 콘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맨 출신이기 때문에 상당히 약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누가 후임자가 되든지 간에 2018년 2월 이후에는 연준의 금리 정책에 따라서는 뭐 달러나 주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그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 관계상 좀 합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옐런 의장의 한 번 더 하는 연임에 대한 궁금증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실 것 같고요. 그 문제 살짝 짚어주시면서 어쨌든 뭐 옐런이 연임을 하건 게리 콘이 하건 누군가 하건 간에 차기 의장이 직면하게 될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당면 과제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네, 시장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래도 엘렌 의장이 재임될 가능성인데 현재는 20% 정도 확률이니까 다른 후보보다도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반면에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저금리 환경을 비판해왔던 하버드 컬럼비아대 학정이라고 하는데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FRB 의장으로 구로다 일본 은행 총재와 같은 돌격대장 스타일을 좀 좋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엘렌 의장에 이어서 누가 의장이 되든지 간에 앞으로 초금리 상태는 지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의 그 변동성 축소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이 보이고요. 또한 자연 이자율이 어느 정도까지 하락했느냐를 명확히 판별을 해야지 앞으로 금융 정책을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평택 촌놈의 정석투자 시간입니다. 정호영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월요일장 시장 분위기 짚어주시죠. 네, 오늘 지수는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대로 코스피는 약간 주춤할 것 같고 코스닥은 상승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건 맞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코스피가 내려간다, 코스닥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엔 좀 그렇지만요. 어쨌든 오늘 흐름을 봤을 때 코스피 하락과 코스닥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업종 흐름을 본다 그러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업종이 다 하락입니다.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그래서 어쨌든 하락이 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정반대로 전업종이 상승인데요. 미세한 차이지만 현재 코스피가 하락하고 코스닥이 상승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급 동향도 잠깐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수급 동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외국인 매도와 기관 매수 이렇게 이제 현재 서로 대립하는 관계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피 전망을 해드리면서 뭐라고 해드렸었냐면은 차트상으로는 한번 조정받을 때가 됐다. 근데 조정을 받게 되면 한번 확 밀리는데 만약에 조정이 없으면 2,500까지 바로 달려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오늘 시가가 고가였습니다. 그래서 2,451.41포인트가 시가였는데 그게 바로 고가였다는 게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 좀 조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방향성이 어떻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을 보는 기준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만약에 코스피가 5일선을 이탈하게 될 경우 5일선 이탈까지는 아직도 좀 한참 남았거든요. 그래서 5일선 이탈될 경우는 이제 한번 정상적인 조정이 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어떤 경우라도 5일선 이탈하지 않으면 이거는 언제든지 2,500까지 바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이 체크 포인트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요. 여기서 2,500까지 바로 내달리면 이미 제가 한 달 전부터 얘기했었죠. 아마도 그 지수에서 조금 더 가거나 약간 조정받거나 계속 아마 요동치는 장세가 올 겁니다. 반대로 여기서 조정을 받으면 오히려 저는 더 높게 멀리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아직까지는 제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코스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방송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체크를 좀 해봤었는데요. 코스닥의 단기적인 고점이 있습니다. 금년 고점은 679예요. 현재 677이니까 거의 비슷하죠. 작년 고점이 710, 2015년 고점이 788. 그 다음에 바로 고점이 언제냐? 2007년입니다. 무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데 841입니다. 그리고 2002년 964.
그리고 역대 최고점이 2,925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적어도 작년 고점은 분명하게 돌파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679인데 작년 고점은 710이거든요. 이거는 확실하게 돌파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2015년 고점이 788인데 이거는 좀 더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드리냐? 적어도 작년 고점을 돌파한다 그러면 코스닥은 여기서 더 갈 수밖에 없고 종목선 한매는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시는 종목 상자는 장세를 계속 나올 수가 있다. 이 점을 제가 꼭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자, 업종 테마 저희가 관심 가져볼 만한, 집중해서 볼 만한 곳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곳인가요? 네, 오늘도 코스피는 통신업이 좋습니다. 그래서 유플러스가 좀 반등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SK텔레콤의 대장주인데요.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따라잡기는 솔직히 약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갖고 있는 분들은 조금 더 갖고 있다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는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마주 같은 경우는 ESS 관련주,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하 프론테크가 좀 움직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쪽 관련된 주식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략 뭐 종목명을 보시면 뭐 사바전기, 포스코 ICT, PNE 솔루션, PNT, 상하 프론테크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좀 밀렸을 때 혹은 내일 이후에 단기적으로 잡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들어가서 종목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우량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스코 대우입니다. 이 종목은 보유자는 홀딩하세요. 미보유자는 직장인 단기로 61선에서 한번 매수하고 더 밀리면 21선 매수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입니다. 현대미포조선. 이 종목은 고점 찍고 내려왔다 다시 반등하는 구간인데 여기서 크게 가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보유자는 매도하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직장인 단위로 61선 접근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별주 말씀드릴게요. 나라 M&D 이 종목은 보유자 그냥 홀딩하세요. 추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미보유자는 전업 단타로 분봉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급등해줬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종목 무작정 매수하고 일봉 매매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LDT입니다. LDT. 자, 보유자 그냥 계속 홀딩하세요. 그리고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5일선에서 접근해 주세요. 그러니까 조금만 밀리거나 그러면은 접근해줘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전략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죠.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현물 전략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 비중 한 50에서 70% 정도 갖고 와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역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코스닥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 시간 현재 플러스 5% 종목이 이제 총 양시장 합해서 47종목입니다. 47종목인데 그 중에서 코스닥만 추려봤을 때가 34종목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코스닥 종목이 더 좋고요. 늘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탄력 좋았던 종목들은 21선 이하에 늘목 매수 해주시고요. 탄력이 없었던 종목들은 절대 저평가된 종목을 우리가 이제 그 속된 말로 묻어두게 한다 그러죠. 그런 차원에서 1차, 2차 분할 매수해서 갖고 계시고요. 절대 저평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바닥형의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차트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파생은 그냥 단타 매매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물이든 옵션이든 오늘 단타 매매 하시면은 뭐 최소한 손해볼 확률은 거의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호영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많은 종목들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보는 시간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도 열려있다고 매번 말씀드리죠.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궁금하신 종목들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두 분이 또 정확한 진단을 해주실 텐데요. 메르시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장기환 부장, AR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